안녕하세요. 아이빌리TV 최PD입니다. 지금 화면에는 일적구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일적구를 8등분을 할 겁니다. 8등분을 하는 이유는 두께 조절을 하기 위함인데요. 저는 두께를 8등분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. 물론 고수들은 두께를 10등분 이상, 10등분, 20등분까지도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8등분의 두께 조절만으로도 어지간한 공들은 다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여기 수구가 있습니다. 수구 나와라. 자, 수구 나오세요. 수구가 나왔습니다. 수구 가운데에 노란 점이 보이시죠? 이 점이 바로 조준점입니다. 자, 먼저 8분의 1 두께의 조준점을 알아보겠습니다. 3쿠션 전용 볼 같은 경우에는 지름이 61.5mm입니다. 수구 중심에서 끝면 61.5mm 나누기 2를 했을 때는 약 30.8mm가 나오거든요. 근데 이 30.8mm에서 7.7mm를 빼면 23.1mm가 나오잖아요. 2.3cm죠. 그러면은 8분의 1 두께를 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내 수구의 중심과 일적구 끝 면에서 2.3cm 이동한 허공의 조준점과 내 수구의 중심을 이은 그 큐선을 따라서 수구를 출발시킵니다. 그러면 수구가 일적구와 8분의 1 두께로 맞게 되는 겁니다. 4분의 1 두께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. 1.5cm 옆으로 이동된 허공의 조준점과 내 수구의 중심을 이은 큐선을 따라서 수구를 진행을 시키면 수구와 일적구는 4분의 1 두께로 충돌되는 것입니다. 3분의 1 두께도 이런 같은 원리로 일적구의 끝면에서 1cm 이동된 거리, 허공의 조준점이죠. 1cm 이동된 허공의 조준점에 내 수구의 중심과 큐선으로 이어서 그대로 진행을 시키면 3분의 1 두께가 맞는 거고요. 2분의 1 두께는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죠. 일적구 끝면에 수구의 중심을 위치시키면 되고요. 3분의 2 두께, 일적구 끝면에서 일적구 중심 쪽으로 1cm 이동된 지점의 조준점이고요. 그 조준점과 내 수구의 중심을 이은 큐선을 따라서 수구를 진행을 시키면 3분의 2 두께로 두 공이 충돌을 하는 겁니다. 4분의 3 두께도 이와 같은 원리로 조준점은 일적구 끝 면에서 중심 쪽으로 1.5cm 정도 이동된 그 지점이 바로 조준점이고요. 자, 이번에는 4구공을 알아보겠습니다. 4구공은 65.5mm이기 때문에 공의 중심에서 공 끝까지 약 32.8mm예요. 3구공에서 설명드렸던 계산법으로 말씀드리면은 4구공으로 8분의 1 두께를 맞추려면 일적구 공 끝에서 2.5cm 가량 옆으로 이동을 해서 허공에 조준점을 만든 다음에 내 수구의 중심과 이은 큐선을 만들어 그대로 수구를 진행을 시키면 8분의 1 두께로 수구와 일적구가 충돌하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4분의 1 두께도 마찬가지죠. 4분의 1 두께는 일적구 끝 면에서 1.64cm, 그러니까 한 1.56cm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1.6cm 정도 이동한 허공에 조준점을 만든 다음에 내 수구의 중심과 이은 큐선을 만들어서 수구를 그대로 진행시키면 4분의 1 두께가 맞는 것입니다. 그리고 3분의 1 두께 같은 경우엔 3쿠션 공이랑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요. 한 1mm 차이니까 거의 1cm, 일적구 공 끝 면에서 1cm 가량 이동해서 조준점을 만든 다음에 수구의 중심과 연결해서 수구를 출발시키면 되겠고요. 2분의 1 두께는 말씀 안 드려도 되죠. 그 다음에 3분의 2 두께 또 마찬가지로 일적구 중심 방향으로 1.1cm, 그냥 1cm 정도 이동을 해서 조준점을 만든 다음에 내 수구의 중심과 큐선을 만들어 놓고 그 큐선대로 수구를 진행을 시키면 3분의 2 두께가 맞는 것입니다. 4구공 4분의 3 두께도 같은 원리로 일적구 끝 면에서 수구의 중심을 향해 1.64cm, 한 1.6cm 정도 이동한 곳에 조준점을 만든 다음에 수구의 중심과 이은 큐선을 만들어서 그대로 수구를 진행을 시키면 4분의 3 두께가 맞는 것입니다. 지금까지는
무회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. 근데 우리가 항상 무회전으로만 공을 칠 수는 없어요. 그래서 회전이 들어갈 때가 문제인데, 회전이 들어갈 때는 조준점도 같이 이동을 해줘야 돼요. 지금 보시는 그림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490으로 4분의 1 두께의 조준점을 계산을 했어요. 1적구 끝 면에서 바깥쪽으로 한 1.6cm 정도 되겠죠. 여기서 3시 방향으로 회전이 들어간다고 합시다. 그러면은 수구의 중심에서 약 2cm 정도를 이동을 했어요. 그러면 조준점도 1적구 끝 면에서 1.6cm 플러스 2cm 해갖고 3.6cm 3.6cm인 곳에 조준점을 만들고 그 큐선대로 큐가 뻗어나가면서 샷을 해야 돼요. 이게 정석적인 방법입니다.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그 두께 조절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경기 전에 이제 큐대를 고르시잖아요. 큐대 팁 두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. 뭐 3쿠션 같은 경우에는 좀 얇기도 하고 4구 같은 경우에는 팁이 좀 두껍기도 한데, 이 팁의 두께를 파악해 놓으시면 이 조준점을 수치로 외우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항상 공이 똑바로 나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. 근데 이 공이란 녀석이 둥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키거든요. 커브 현상 같은 경우에는 타격 후에 회전 방향으로 왼쪽 당점을 줬으면 왼쪽 방향으로, 오른쪽 당점을 줬으면 오른쪽 방향으로 이 수구가 이렇게 휘어져서 가거든요. 주로 회전을 살려서 살살 칠 때나 부드럽게 눌러치기를 하는 경우에 주로 이 커브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스커트 현상이란 것은 타격 후에 회전 반대 방향으로, 그러니까 내가 회전을 오른쪽에 줬으면 왼쪽 방향으로, 왼쪽 방향으로 회전을 줬으면 오른쪽 방향으로 수구가 휘어지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. 주로 회전을 준 상태에서 세게 치거나 아니면 수구가 좀 쿠션에 가까이 있어 갖고 그러면 큐대 뒤를 들 수밖에 없잖아요. 이게 약간 찍어치듯이 이런 경우에 좀 발생을 해요. 우리가 이런 커브 현상이나 스쿼트 현상을 컨트롤을 해야지 좀 더 고점자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본기가 갖춰지는 건데, 사실 이거는 어떤 공식이란 게 없어요. 그냥 이 현상에 대해서 머리로 이해를 하는 거죠. 어떤 때 커브 현상이 생기고 어떤 때 스쿼트 현상이 생기고, 이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지금 쿠션에 공이 붙어 있어서 약간 찍어칠 수밖에 없는데, 그러면 공이 스쿼트 현상이 생겨갖고 내 회전 반대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란 말이지. 그러면 나는 오조준을 해야 되겠어. 두께를 맞춰 놓고 오른쪽으로 더 이동을 해서 쳐야 되겠어. 이런 식으로 이 스쿼트나 커브 현상을 이해하고 연습을 통해서 얼만큼 오조준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이 오조준의 정확도가 좀 고수의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. 오늘 무슨 마치 수학 공부도 아니고 너무 수치적인 얘기를 많이 해갖고 제가 굉장히 지금 수치스럽습니다. 왜냐면 저는 수학을 되게 못했거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이 그림 자료는 저희 아이빌리 카페 네이버에서 아이빌리 TV 치시면 되거든요. 제가 자료실에다가 그림 파일 놔둘 테니까는 필요하신 분들은 카페를 통해서 자료를 다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